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 그 이상을 위한 리얼 닥터스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노화는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컴퓨터나 그리고 노트북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젊은 층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노안이다라는 말까지 생겨났는데요. 사실 시력은 한번 나빠지면 이게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과 질환 미리미리 점검하면서 예방하고 아프면 치료하는 게 최선의 방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의 소중한, 우리가 또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건강한 이런 여러 가지 안구 질환 해결책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오늘 안과 전문의 염동주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자, 평소 노안 증상으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나이 탓을 하며 방치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은 안과 질환 전문의와 함께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건강 지키는 그런 의미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단 자막에 번호 하나 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전화 상담이 가능한데 무료 상담입니다. 저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게시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궁금한 사항 접수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 지금부터 받고 있으니까요. 수화기를 들고 번호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안 여러 가지 말을 좀 해봐야 될 텐데, 그야말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늙는 흐름이에요. 눈의 노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선생님께서는 치료를 하시면서 젊은 층의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요즘에는 워낙에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화되어 있으니까 네. 뭐 어린 아기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스마트폰을 계속 보는데, 스마트폰을 보는데 문제가 생기면 혹시나 내 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노안을 걱정해서 실제로 이제 안과로 오는 분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아직 젊은데 왜 핸드폰 보는 게 문제가 있지라고 해서 이런 안구 건조증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점점 이제 안과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젊은 분들은 눈이 좀 이상 증상이 오면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자칫 방치하기가 쉽거든요. 노안의 증상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앞에 초점이 안 맺히고 렌즈 굴절력이 이제 저하됐기 때문에 뒤에 맺히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근거리를 보는 거. 예를 들면 컴퓨터 작업, 핸드폰. 노안이 안 온 위에 사진은 전혀 핸드폰 문자 잘 보이지만 밑에 사진은 이제 좀 핸드폰이 뿌옇게 보인다. 이게 네. 가장 특징적인 정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네요. 그렇다면은 노인의 증상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핸드폰을 볼 때 손을 쭉 뻗게 되잖아요. 아, 이럴 때 내가 노안이구나, 이런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 외에도 우리가 증상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선생님 있다면서요? 네. 예. 제가 화면을 2개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 화면은 조금 안타깝지만 현재 나이가 40 이상이다. 왜냐면 이게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노안이 42, 세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40이 넘게 되면 이제 어느 하나의 위험 인자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어두운 곳이나 좀 몸이 피곤할 때 좀 시력 저하를 느끼는 거. 세 번째는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이 바뀌는 걸 조금 늦어진다는 것을 예민한 분들은 인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책을 볼 때 처음에는 좀 잘 보이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좀 흐리고 머리까지 아픈 경우도 있고요. 머리까지요? 그럼요. 그리고 근거리 작업을 할 때 좀 눈을 찡그리거나 잘 안 보여서 비빈다. 왜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비비면 잘 보일까 그런 생각에 비비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핸드폰 메시지가 잘 안 보이는 경우, 그다음에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 점점 이렇게 멀게 했을 때 좀 잘 보이는 거. 그리고 이럴 때 돋보기를 쓰니까 잘 보이네. 초점이 잘 맺히고 정확하게 보인다는 걸 느낄 때 이런 8가지 항목 중에서 한 3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노안을 좀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치료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치료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도? 일단은 가장 저희 간편하게 이제 워낙에 오래 기간 동안 치료되어 왔는 건 돋보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이 뒤에 맺혔기 때문에 그 뒤에 상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눈앞에 볼록 렌즈를 이렇게 돋보기 안경을 써서 초점을 더 앞으로 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돋보기고요. 네. 장점은 저렴하다. 또 장점은 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라는 네. 장점이 있고요. 일단은 노안의 치료 중에서 수술로 선택한다면 백내장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거예요. 첫 번째는 백내장이 만약에 없다면은 그 백내장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눈 안에 있는 수정체나 렌즈가 뿌옇게 혼탁하게 생기는 게 백내장인데 그 백내장 자체를 백내장이 없는데 치료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앞에 각막을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중심부를 조금 두껍게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네. 통해서 하는데 최근에는 가급적이면 각막은 좀 건들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안과 의사들 생각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돋보기로 생활하시다가 혹시나 백내장이 있었을 때는 조금 더 백내장을 교정하면서 노안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께서 백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노안뿐만 아니라 노안과 이제 홍동될 수 있는 하나가 또 백내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과연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안은 이제 수정체의 조절력이 떨어지는 게 이제 노안이고요. 백내장은 그 수정체 자체가 뿌옇게 혼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백내장, 내장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장기를 내장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소화기관에 있는 뭐 위나 십이지장 같은 게 내장인 것처럼 눈 안에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있는데 그 수정체가 흰색으로 변한다고 해서 백내장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시야가 좀 흐려지고 눈이 부시고 하는 게 백내장의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근데 노안과 헷갈리기 쉬운 거는 노안이랑 백내장이랑 시작하는 시기가 나이대가 보통 40 중반, 50 넘어가서 비슷하기 때문에 네. 아마 조금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백내장 자가 진단 테스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방법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원장님? 그렇죠. 아까 제가 네. 노안처럼 똑같이 한 8개 항목을 정해봤는데요. 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는 갑자기 좀 눈이 좀 침침해진다는 느낌. 두 번째는 안경이나 돋보기를 써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 세 번째는 겹쳐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돋보기를 없는데도 갑자기 신문이나 휴대폰이 잘 보이는 경우. 아까 노안은 분명히 근거리가 잘 안 보이는데 내가 한 40 넘어서부터 이게 근거리가 불편해서 돋보기를 썼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돋보기가 없이도 신문이나 휴대폰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백내장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좀 뿌옇게 보인다는 느낌. 그리고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좀 더 시력이 좋아지는 거. 상대적으로 밝은 곳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근거리가 좀 잘 안 보이는 거. 마지막으로는 좀 시야가 좀 답답하고 좀 네.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 때는 아마 이런 것들 중에서 한 3개 정도 이상이 되면 백내장이 좀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안과 오셔가지고 네. 현미경으로 정확하게 진단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자가 진단법까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노안과 그리고 백내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시다가요,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거나 시력의 변화가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거는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분들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이 하단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상담 접수 받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현재 전화를 주고 계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수화기 들고 번호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전화 상담이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눈 건강 많이 고민되시죠? 네네. 네, 어떤 문제가 있으셨어요? 저는 올해 네. 55인데요. 예. 제가 4, 5년 전서부터 예. 가까운 글씨 보는 게 힘들어서 돋보기 안경을 껴야만 이제 핸드폰 같은 그런 글씨가 잘 보이는데 네. 이게 노안 증상이 맞나요? 네, 돋보기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노안이냐? 자, 염동주 원장님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상은 앞에서 좀 들었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전에, 그러니까 돋보기 쓰기 전에 4, 5년 전에는 따로 안경이나 뭐 돋보기를 따로 쓰진 않으셨나요? 네네. 일단은 이런 분들이 되게 젊었을 때 눈이 좋았을 텐데요. 네. 젊었을 때 눈이 좋았던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좀 근거리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근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시가 만약에 있었다면은 이제 40대
접한 이후부터 생긴 이런 노안도 근시로서 극복을 하면서 근거리를 볼 수 있는데 근시가 없이 정시였던 분들은 특히 조금 원시가 된 분들은 정말 마흔 조금 넘으면 가까운 게 많이 불편해지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첫 번째는 적당한 도수를 안과에서 정확히 검사를 해서 네. 그 처방전을 받아서 안경점에서 맞춰가지고 이제 근거리를 볼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 치료인데 이 처방전의 정확성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굉장히 예를 들면 도수가 좀 과하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플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덜 들어가면 어지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이제 물론 안경 자체는 안경점에서 만들어야 되지만 안과에서 이제 안과 전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나서 그 처방전을 통해서 이렇게 안경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젊었을 때 눈이 좋았던 분이 돋보기를 갑자기 끼게 되면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렇게 여름에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이런 돋보기 외에 다른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전화 주신 분도 이제 돋보기가 불편하시다면 첫 번째는 돋보기 도수를 조금 더 한 단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다니던 처방받은 안과에 가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 돋보기를 쓰고 있는데 이 도수가 맞나요? 이게 쓰니까 조금 덜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돋보기를 도수를 올리면 제가 어지럽지 않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항상 검사를 하고 적응 검사를 이렇게 5분, 10분 정도 안과 내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 계단도 올라가 보고 이렇게 모든 환자분들은 이렇게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리 검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 도수가 맞다면은 또 그 돋보기 도수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네. 뭐 불편함, 그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하는 의지가 있다면 좀 수술적인 측면도 생각하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송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 통해서 궁금증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요. 또 인터넷 홈페이지도 열려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질환에 대한 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백내장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시력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치료법이 중요해 보이는데 눈은 또 워낙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장님, 치료법 어떤 부분으로 요즘에는 나와 있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약물 치료죠. 예. 약물 치료 제가 간단한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약물 치료는 크게 눈에 넣는 안약과 먹는 약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아쉽지만 약물로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백내장 진행의 속도를 조금 늦춘다는 의미. 즉 백내장이 아주 초기에는 먹는 약과 안약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예.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먹는 약과 안약은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술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중체라는 그 렌즈가 이제 뿌옇게 혼탁됐기 때문에 초음파를 통해서 이 수중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미리 준비한 본인이 만든 인공 수중체를 넣는 것까지 해야 이제 백내장 수술이 잘 끝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난시 교정을 같이 해줘야만 보다 더 선명한 시력을 또 획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주세요. 네, 예.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이렇게 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잘 네. 보여야 되는데 그 다음 보시면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가운데 있는 렌즈가 투명한 색인데 밑에 있는 사진은 하얗게 혼탁이 됐어요. 뿌옇게 혼탁이 되면 눈 뒤에 신경에 들어가는 빛의 양이 적게 됨으로써 이렇게 애기 얼굴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애기 얼굴이 흐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보이는 거군요. 그렇죠. 수술은 질환이 간단하게 있으면. 안약으로 네. 마취를 하고 가운데 있는 혼탁된 렌즈 때문에 애기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거를 그 다음에 혼탁된 렌즈를 지금 보시면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렌즈가 없어지고 렌즈가 없는 상태에서는 다시 안 보여요. 왜? 빛을 모아주는 렌즈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인공 수중체를 다시 삽입하게 되면 초점이 잘 맞아서 선명하게 시력을 회복하게 거네요. 되는 거죠. 아. 이게 백내장 수술입니다. 예. 자, 지금 계속해서 백내장의 수술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전화 상담도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도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시력의 변화가 있거나 제대로 안 보이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전화 상담 또 연결됐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제가 예. 그 올해 한갑이거든요. 예. 근데 그 당뇨약을 제가 한 20년을 먹었어요. 몇 년이요?
20년이요. 20년이요? 20년 복용하셨어요? 예. 예, 먹고 있는데 그 네. 당뇨 합병증이 심하면 네. 그 심한 사람들 이렇게 백내장 수술이 가능한가 해서 네. 예, 그리고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백내장 수술 받으면 그 회복하는 속도가 좀 늦다고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하고 네. 또 잘 안 보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네. 한번 전화 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는데요. 당뇨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이분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저희가 전문의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주 원장님 계세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당뇨를 이제 20년 동안 앓으셨는데 안과에서 당뇨 때문에 눈에 합병증이 왔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안과는 따로 가보지는 않았고요. 네. 그 눈에 대한 합병증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당뇨 치료를 먹는 약을 드시나요? 아니면 인슐린 주사를 맞으세요? 아, 주사는 아니고 이렇게 먹는 약으로 지금 먹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당뇨를 20년 앓으셨는데 안과에서 안과를 다니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예. 이게 굉장히 요즘 사회적으로 조금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한 이제 내과 학회랑 대한 안과 학회랑 서로 이렇게 당뇨를 처음 진단받은 분들은 이렇게 의뢰를 해서 안과 검사를 하게 의뢰를 그래요? 만들 그런 제도가 네. 이번에 뭐 한 몇 달 전에 최근에? 생겼거든요. 최근에 네. 생겼는데 네. 그래서 안과적으로 눈에 이제 망막 신경혈관 검사를 했을 때 내과적으로 당뇨가 의심되거나 아니면 고지혈증 걸림 될 때는 좀 내과로 의뢰를 해서 피 검사를 좀 의뢰하는 그런 이제 국민을 위한 이런 의료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런 제도가 좀 빨리 생겼다면 어머님이 안과 진료를 당뇨를 20년 약을 치료를 하셨는데 안과를 가보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렇네요. 첫 번째는 당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내과 선생님께 잘 들으셨겠지만 당뇨병은 이제 뭐 소변에 당이 나온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망가지는 질환이에요. 네. 뭐 머리 쪽의 혈관은 뭐 뇌졸중과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심장 뭐 심근경색 협심증과 연관이 있을 거고요. 또 당뇨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은 콩팥 신장이 있을 텐데 신장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하기 때문에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얽히고 있어요. 그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게 당뇨 신장병증, 나중에 뭐 예. 투석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당뇨 때문에 합병증이 생겨주는 게 당뇨병성 발이에요. 왜? 심장으로부터 가장 먼 기관이 발이고 예. 그까지 혈액순환이 됐다가 올라오기 힘들기 때문에 당뇨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발을 다쳤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상처가 잘 안 낫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는 좀 썩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눈은 왜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중에서 가장 가는 혈관이 눈에 있는 혈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예, 혈관과의 예, 싸움이기 때문에 얼마큼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지가 핵심인데 근데 지금 당뇨 합병증이 20년 됐으면 합병증이 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뇨 합병증의 가장 위험한 인자를 한 가지 써라라고 해서 전문의 시험에 나온다면 아마 그거는 당뇨병의 유병 기간일 거예요. 즉 당뇨병이 지금 어머니 올해 환갑이신데 20년 드셨으면 40대 초반에 40 정도의 당뇨를 진단 받으셨고 물론 당뇨 조절이 잘 되셨겠지만 그래도 눈 뒤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수술과 좀 관련을 시키면 일단은 저희가 백내장 수술할 때 당뇨 환자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안약을 넣었을 때 마취약뿐만 아니라 수술하기 전에 미리 산동제라고 해서 아기 동자를 좀 키우는 동자를 좀 크게 하는 이런 안약을 넣게 되는데 당뇨 있는 분들은 동자가 잘 안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예. 수술 과정도 힘들고 회복도 늦는 거. 아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래도 동자가 작을 때도 충분히 그 동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이런 장비 같은 게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수술을 두려워한다는 것보다는 당뇨 있는 분들이 혹시나 합병증이 있다라고 할 때는 보다 백내장을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네. 백내장 때문에 눈 뒤에 빛이 못 들어가지 않고 잘 들어가서 신경을 더 건강하게 혈관을 더 건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내 증상에 맞는 치료법이 궁금하시거나 궁금한 질환에 대한 그런 대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여전히 전화 상담의 문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백내장의 치료 과정을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이런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우선 그 과정 중에 인공수정체를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종류가 다를 것 같거든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초점을 몇 군데에 맺힐 수 있는 렌즈에 따라서 단초점, 이중초점, 다초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초점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가 있으면 이 셋 중에 하나만을 목표로 해서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원거리죠. 왜? 백내장수술하고 나서 그냥 일상생활 하는 게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다 이렇게 단초점으로 원거리를 맞추고 백내장수술 이후에는 당연히 돋보기를 쓰는 거다라고 해서 돋보기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렌즈가 워낙에 많이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한 1, 20년 전에 나온 게 이중초점이에요. 항상 먼 거는 너무 만족스러운데 근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돋보기를 쓰는 게 불편해서 먼 거리랑 근거리를 잘 볼 수 있게 하는 이중초점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을 보는 거리가 근거리라면 컴퓨터 모니터가 중간거리 정도 되고요. 그 이유가 원거리인데 근거리 핸드폰 좋고 멀리 보는 거 좋은데 컴퓨터 모니터가 조금 아쉬운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삼중초점, 즉 다초점이죠. 예.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사중초점 그리고 연속초점. 그러니까 초점 자체를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맞추게 하는 거의 인공지능에 가까운 네. 그런 렌즈도 개발되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이런 백내장 수술을 하시면서 노안까지 교정하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난시가 있는 분들은 난시를 교정을 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난시가 없다는 것은 이제 눈 뒤에 초점이 한 군데 정확히 맺히는 게 난시가 없는 건데 두 군데 이상이 맺히게 되면 상이 좀 흔들려 보이고 퍼져 보이거든요. 예. 그럴 때는 난시를 인공수정체를 통해서 같이 교정을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난시 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렌즈를 넣을 때 본인의 도수에 맞는 그리고 네. 난시 축에 맞는 렌즈를 정확하게 넣게 되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력의 질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나에 맞는 인공 수정체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정확한 검진이 필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떤 부분 알고 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초반에 눈을 비비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수술은 잘 돼 있는데 혹시나 눈 안에 균이 들어가서 또 시력이 또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비는 거 주의하시고 두 번째는 네. 물 들어간 걸 당분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수건 같은 데 깨끗하게 물을 짜가지고 닦는 정도가 좋을 거고요. 그리고 머리 같은 감는 게 또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렇죠. 거는 예. 미용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감아주는 우리가 머리 자롱해서 해주잖아요. 그런 네. 것도 한 일주일 정도는 받는 게 좀 좋을 거고요. 세 번째는 먹는 약도 좀 드릴 거고 안약을 잘 넣어야 됩니다. 결국은 물론 우리 눈에 있는 면역력이 정확히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능력 때문에 다 회복이 되겠지만 감염 안 되게 항생제 안약, 염증 가라앉게 소염제를 잘 넣어주시면서 예. 빨리빨리 회복해서 시력을 회복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눈 비비지 않는 거, 그다음에 물 들어간 거 조심하시는 거, 그리고 먹는 약이나 안약을 시간 맞춰서 잘 넣는 거. 그러면서 안과를 자주 가야 되겠죠. 네. 선생님이 언제 오세요? 이제는 좀 언제 오세요 할 때 그쵸. 맞춰서 가면 아마 큰 문제 없이 시력을 완벽하게 잘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말 잘 듣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시간 노안과 백내장 두 질환이 혼동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시력을 자칫 잃을 수도 있어서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심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 이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활용 적극적으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전화 상담이 연결됐다고 하니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일지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눈이 어디가 좀 불편하세요? 네, 원래 어릴 때부터요. 예. 안경을 썼는데요. 네, 눈이 침침해서 원래 다니던 대학 병원에 가니까 네,
백내장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할 정도라고 해서 네. 수술하면 잘 보이냐고 교수님께 물어보니까 네. 수술하면 먼 거는 맑게 잘 보이는데 가까운 아. 거는 여전히 잘 안 보여서 돋보기 써야 예. 된다고. 네. 그래서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요. 네, 그래요. 백내장을 네.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는데 근거리는 또 안 네.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셔서 네네. 그 부분이 걱정이 되시나 봐요. 염동주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아까 직전에 말씀드린 거랑 거의 이제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네. 그 아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백내장을 제거하고 넣는 렌즈를 이제 단초점 렌즈, 즉 원거리만 초점을 맞춘 렌즈에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제 다초점 렌즈, 원거리뿐만 아니라 중간거리, 근거리까지 맞추는 렌즈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시면 아마 돋보기 없이도 근거리를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그래요? 네, 60 다 돼가요, 제가요. 아, 그래. 혹시 그냥 평소에도 안경 말고 돋보기를 좀 착용을 하셨는지요? 네, 안경 말고도 돋보기도 쓰고 있죠. 혹시나 안경이랑 돋보기 이제 두 개 따로따로 쓰셨단 말씀이시죠? 네네네네. 이런 분들께는 항상 근거리를 보려면 돋보기를 쓰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네. 백내장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돋보기를 써야 된다. 네. 아, 그러면 뭐 그냥 살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 꽤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놓아 보시는 거죠. 그럼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게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다초점 렌즈를 선택을 해서 백내장을 제거하고 다초점 렌즈를 넣는다면은 원거리, 근거리뿐만 아니라 중간거리까지 잘 볼 수 있는 그런 아마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니까 지금 다니시는 병원도 좋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또 다른 노안까지 교정하는 그런 수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다초점 렌즈 들으셨죠? 네네. 이 부분을 활용하면은 훨씬 생활이 편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고려를 해보시고요. 아, 예, 예. 네,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눈 건강 이렇게 신경 쓰면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염동주 원장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병은 어떻게 보면은 나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라는 게 건강에 정말 중요한 그런 명대사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실 거예요.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그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 게시판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그 의견 잘 취합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